6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게도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사연이라는 걸 보내봅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많이 나아졌지만 저는 이 일로 심각한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게 유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젊을 때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만난 남자가 죽어라고 따라다녀서 그 피임에 넘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 시집다가 나서 뒤늦게 결혼을 했죠. 늦은 결혼이라 알콩달콩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뱃속에 아이만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딸은 평생 동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지만 어디 가서 부족하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진짜 열심히 키웠습니다. 혹시나 재혼 가정이라고 욕먹을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잠만 연애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딸에게 전부 바쳤죠. 그렇게 제 나이도 60이 다 돼가고 팔도 성인이 됐습니다. 하고 싶다는 공부가 이따기에 있는 살림 없는 살림다 끌어다가 대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감사하게도 딸은 사춘기도 없이 너무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디 가도 저는 늘 딸 자랑만 했고 딸 이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니 어찌나 설레고 기대가 되던지 한상 거하게 차려줄 테니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던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빠 뺄 되는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엄마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면도는 한 건지만 건지텀이 덥수록 해서는 빈손으로 너를 넣더라더라고요. 뭘 바라고 초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를 하고 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행색이 좀 초라하더군요. 딱 처음으로 그 사람과 마주서는데 속으로는 이 사람은 사위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자식이지만 솔직히 제 딸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막말로 눈에 묵기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싫다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밤이 새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초면에 나이나 가족 관계를 묻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우선 앉으라고 하고 밥부터 먹였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딸이 조잘조잘 떠드는 걸 보면서 저속 없는 게 내 속도 모르고 뭐 저렇게 신나서 저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밥을 다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딸이 엄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이 안 가니 궁금한 것도 없었지만 억지로 질문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시사란 면전에 앉혀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실례니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나이는 몇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이는 50이 가까워 가는데 작은 중소기업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 직원의 어릴 때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가장 충격적인 건 솔직히 나이였습니다. 제 딸보다 무려 18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손으로 제 이마를 질렀습니다. 8살이어도 놀랄 판인데 18살이라니요. 제 딸은 아직 청춘에 파릇파릇하고 꽃처럼 예쁜데 저랑 얼마 나이 차이도 안 나는 늑다리를 데려와서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넉살 좋게 웃는데 순간 화가 나서 나는 자네 같은 친구 둘 생각 없네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밖이 조용하더군요. 그리고 한참 뒤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간 후에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밤 12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 온몸 딸이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사람 몇 명 전에 대 뭐하는 거냐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런 거지 같은 놈이 뭐라고 저한테 울고불고 소리치는지 솔직히 처음 애딱드는 생각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딸 하나 키우겠다고 평생을 바쳤는데 쌓아둔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제가 딸을 키우는데 고생했다고 월 돌려받으려고 반대한 게 아닙니다. 재벌을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더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냥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이길 바랬던데 제대로 된 직업도 부모도 없는 나이 많은 남자를 데려와서는 무작정 좋다고만 하니 제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두는 게 사춘기가 온 건지 제가 바대를 하니 남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결혼은 안 된다 연애만 하라고 잘 타일렀더니 다짜고짜 아이부터 갖겠다고 하질 않다. 집을 나가겠다고 짐을 사질 않다. 밤새도록 전화통을 불잡고서는 사랑 좋아해. 결혼하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겁니다. 좋은 말로 설득도 해보고 무시도 해보고 울고불고 샘대도 써봤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교제만 해보라고 했고 딸은 타들어가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을 자주 봐야 정이 든다면서 일부러 남자친구를 제 앞에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딸 모르게 남자친구가 집에 가고 나면 소금도 뿌리고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부적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이 원하니 교제만 해보라고 허락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냉정하고 차갑게 대한 게 사실입니다. 집에 놀러와도 따뜻한 밥 한 끼 안 챙겨줬고 인사를 받아주기는커녕 나가라고 내쫓기도 했지요. 제가 그렇게 냉대를 했는데도 결국 제 딸은 그 남자와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없이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희 세 사랑이 앉아 결혼식했고 저는 그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사위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연신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안쓰러웠을 뿐이지 상위로서 마음이 확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믿고 따르던 친언니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갯돈을 들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20년 넘게 운영해 오던 개모임이었고 거기에 묵돈만 2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고 그 언니가 연락이 안 되니 동네 사람들이 언니와 절친하게 지내던 제까지 의심을 하더라고요. 저도 피해자인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개주랑 한패냐며 행패를 부렸고 그 당시 제가 살던 건물 집주인도 갯돈 사기를 당했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집을 빼고 나올 때 제 돈인데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그때는 그런 사기가 너무 많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더군요. 결국 저는 큰 소리도 한번 못 내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딸도 사위에게 얘기해보겠다더니 그날 저녁 바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괜한 수모 겪지 말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면서요. 어차피 동네에 더 있기도 그렇고 갈 곳도 없고 하니 잠깐 동안 집에서 시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딸과 둘이 살다가 남자가 집에 있으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참 어린 사위도 아니고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으니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딸아이와 사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낮 시간은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센터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저를 꽤나 어려워해서 꼼짝도 못하던 사위가 제가 딸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가끔 술을 먹고 들어오면 남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들이 왜 아무도 안 나와 하면서 술주정을 부리기도 하고 농담도 툭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뭐 저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민한 건지 가끔 선 넘는 장난을 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아서 가져갔더니 사과가 색도 예쁘고 맛있겠네. 잘 먹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제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겁니다. 마치 꼬마애가 칭찬받을 일을 하면 엉덩이를 치는 것처럼요. 저는 놀라서 상위를 쳐다봤지만 금세 장난입니다. 장난해버리니 화를 내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뚱멀뚱 딸들을 쳐다보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엄마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그냥 친구처럼 지내? 엄마가 좀 편하게 해도 괜찮지? 오빠? 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사위가 제 눈치를 힐끔 보더니 그럼 그냥 친구나 해버릴까 하더라고요. 둘만 재밌고 저만 불편한 것 같아 속 좁은 노인네처럼 보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사위랑 딸이 둘 다 집에 있어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곤 하는데 그날은 외출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 노크도 없이 방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가렸는데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는 건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넘어질 뻔했는데 사위는 그런 제가 우스웠는지 아래 위로 찬찬히 어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음흉한 눈으로 아이고 김혜사 젊었을 때 남자 꼬셨겠는데 라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이게 사위가 장모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때는 웃음도 안 나서 김서방 까불지 말고 문담아하고 처음으로 한 소리를 했네요. 저 놈이 장인이 없어서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혹시 내가 결혼을 너무 반대해서 이제라도 복수를 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저한 내나 가라고 할까봐 아무 말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후로 사위와 단둘이 있거나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았고, 이런 생각하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위가 저를 범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거든요. 딸은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마다 사위와 거리낌 없이 부부관계를 하고 셋이 거실에 앉아를 보고 있으면 쪽쪽대면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또 저런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딸아이를 사랑하는 사위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제가 서울교 미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게 그날 딸아이가 회사에서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망구 말도 없이 갑자기 가게 됐다면서 신랑이랑 맛있는 건 먹으라면서 돈까지 보냈더라고요. 딸아이랑 상이랑 같이 산 뒤로는 단둘이 하루를 보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괜히 긴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보육원 봉사가 있던 날이라서 최대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문을 열었는데 사위가 거실에서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녁은 먹었다. 어디 다녀왔다. 간단한 안부를 묻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죠. 근데 사위가 밖에서 장모님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괜히 꺼림칙해서 대답은 하지 않고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더 큰 목소리로 김여삭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용건이 있으면 자기가 오겠지 싶어서 그냥 방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을 벌떡 열더니 사람이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셔 하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눈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런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제가 들어왔을 땐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거실에서를 보던 사위가 제 방문을 열 때는 트렁크 펠리 한 짝만 입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간 남편 이후로는 남자 몸을 본 적도 없고 사위 몸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았는데 별남 트렁크 팬티 하나 입고 방문을 열어젖히니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선도 주지 않고 괜히 못 자랑만 꼼지락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거실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요. 가만히 있자니 불편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갈아서 대답도 하지 않고 태연한 척하면서 사위를 밀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에로 영화가 대문짝 만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들어진 게 아니라 저 보란 듯이 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사위는 슬금슬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쪼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채널을 돌렸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무리 리모컨을 돌려도 채널이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나 뜨거운 장면과 소리의 시선을 어디에 딛냐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데 사위가 제 앞에 서서는 딱 버리고 서서는 국립현충원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오늘도 봉사 다녀오셨어?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사위는 갑자기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겁을 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뒷일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소승커녕 잠못바람으로 휴대폰도 없이 밤새도록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새벽엔 너무 추워서 근처 파출소에 사정을 대충 들이대고는 한심하고 그 안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파출소에 앉아서 몸을 녹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경찰들이 무슨 일이고 괜찮다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 제 딸에게 무슨 해라도 잊힐까봐 입도 뻥긋 못했네요. 파출소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이 돼서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 간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해맑게 묻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딸아이는 놀래서 저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파출소에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번이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상이라는 놈은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건지 펠리 바람으로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일어나서는 장모님 계신 줄 몰랐네요. 제가 실례했어요 하고 능글맞게 말하면서 얼른 옷을 주워 입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작은 반지하 방을 계약했습니다. 딸아이는 이런진 곳에서 엄마 혼자 어떻게 지내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더 이상 상이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일에 대해 딸이 몇 번이고 물었지만 밖에 바람실이 나왔다가 집 문이 안 열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네요. 오히려 딸은 엄마 벌써 건망증이 이럴게 심해서 어떡하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30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누구도 그 날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요.
가끔은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앞으로도 사위와 단둘이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일은 술기운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60평생 살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라 그냥 제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 나서 딸아이는 임산신을 했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내기를 해볼까 하고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그 아이 성격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할 것 같았고 저처럼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